2009년 세상에 처음 등장한 비트코인. 과연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바램대로 중앙 통제가 없는 탈중앙화된 화폐로 남았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2026년 현재 비트코인은 철저하게 월가 거대 자산운용사들의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새로운 제도권 자산으로 변모했습니다. 지금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거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트레이딩 사무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십 명의 트레이더들이 주식과 채권 데이터를 분석하는 대형 모니터 한가운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실시간 자금 유입량이 쉴 새 없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과거 어두운 방 안에서 컴퓨터를 돌려 코인을 채굴하던 소수 해커들의 전유물이 이제는 세계 최고 금융 엘리트들의 가장 중요한 일상 업무가 된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는 복잡한 컴퓨터 연산을 통해 거래 장부를 증명하는 작업 증명 방식과 영원히 2100만 개로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절대적인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충격적 대비가 발생합니다. 기존 중앙은행 시스템을 불신하며 탄생한 이 반항적인 코드가 2024년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현물 ETF 승인 이후 불과 2년 만에 세계 최대 전통 금융기관들의 가장 안전한 금고 속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체인 데이터, 즉 블록체인 상의 거래 기록을 보면 개인들이 자유롭게 주고받아야 할 비트코인의 막대한 유통량을 기관들이 쓸어 담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확인됩니다. 거대 자본이 비트코인의 공급을 통제하기 시작한 이 구조적 변화 속에서 은행 없이 금융거래를 하려는 디파이 코인들과 부동산 같은 현실 세계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려 거래하는 RWA 토큰 생태계는 앞으로 어떻게 재편될까요? 그리고 이 냉혹한 기관들의 장세 속에서 결국 살아남아 우리의 계좌를 불려줄 진짜 수혜주는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복잡하게 얽힌 2026년 크립토 생태계의 명확한 생존 투자 전략이 보이실 겁니다. 단순한 투기의 시대를 지나 전통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완전히 편입된 지금의 크립토 시장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부의 이동에서 완벽하게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크립토 생태계의 거시적 변화에 이어 이번에는 은행 없이 이자를 주고받는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과거 규제의 철퇴를 맞았던 디파이가 완전히 몰락했을까요? 아니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전통금융을 집어삼키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디파이는 월가와 전통금융의 자본을 흡수하며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했습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디파이의 기본 원리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디파이의 핵심은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은행 창구 직원 대신 자동 판매기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중간에 사람이 없어도 기계가 알아서 음료수를 내어줍니다. 디파이 역시 중개자인 은행이나 증권사 없이 미리 짜여진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에 따라 대출 예치이자 지급이 24시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과거 2020년대 초반의 디파이는 이 자판기에서 음료수뿐만 아니라 정체불명의 쿠폰까지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구조였습니다. 유동성 채굴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맡기면 연 수백 %의 이자를 자체 발행 코인으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신규 투자자의 자본으로 기존 투자자의 이자를 막는 펀지 사기 구조와 다를 바 없었고 결국 거품이 꺼지면서 수많은 프로젝트가 붕괴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투기의 시대가 끝나고 2026년 현재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럽연합의 가상자산법인 미카 메시가 전면 시행되는 등 글로벌 규제가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글로벌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관들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현재 전체 디파이의 지금 추세에서 고객 신원 확인과 자금 세탁 방지 절차를 완벽히 거친 이른바 기관용 디파이 풀의 자금 비중이 과거 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디파이가 더 이상 익명의 개인들이 모여 투기하던 위험한 놀이터가 아니라 월가의 거대 자본과 전통 금융기관들이 엄격한 규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돈을 굴리는 합법적인 금융 인프라로 탈바꿈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아이브 같은 대형 디파이 프로토콜과 체인 링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아이브는 일찍부터 철저한 신원 확인을 거친 기관 투자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 허가형 풀을 만들어 규제 환경에 적응해 왔습니다. 또한 체인 링크는 전통 금융기관의 폐쇄적인 데이터 전산망과 블록체인 위에 디파이 자판기를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필수적인 오라클 네트워크 기술을 제공합니다.
합법적인 기관용 디파이 시장이 커질수록 두 시스템을 연결하는 인프라 기업의 가치 역시 구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한 미국 국채와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 부동산이 블록체인 위에서 24시간 쪼개져 거래된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날까요? 투기의 시대를 지나 현재 크립토 생태계의 가장 거대한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개념이 바로 RWA, 즉 실물 연계 자산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전망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토크나 자산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까지 무려 16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경원이 넘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압도적인 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월가의 전통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을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핵심 금융 인프라로 완전히 편입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RWA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아주 거대한 피자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백억 원짜리 강남의 상업용 빌딩이나 최소 투자 단위가 거대한 미국 국채는 일반 개인 투자자가 혼자서 통째로 사기에는 너무나 비싼 커다란 피자입니다. 하지만 이 피자를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 위에 올리고 디지털 토큰이라는 칼을 이용해 수만 조각으로 잘게 쪼갠다면 어떻게 될까요? 커피 한 잔 값으로도 대형 빌딩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 매일 이자를 주는 미국 국채를 소수점 단위로 나누어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금융권이 열광하는 분할 소유를 통한 유동성 확보입니다. 게다가 기존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은 주말이나 밤이 되면 거래 소문이 닫히고 주식을 팔아도 내 계좌에 돈이 들어오기까지 이틀에서 3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RWA는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내내 거래가 가능하며 매수 버튼을 누르는 즉시 내 지갑으로 자산이 들어오는 즉각적인 결제, 즉 T+0 시스템이 실현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장점과 효율성 때문에 2026년 현재 글로벌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거인들이 이 시장의 최대 수혜주의자 주도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블랙록이 지난 2024년에 처음 선보였던 토크나 펀드비들, 즉 BUIDL은 전통금융과 크립토 시장을 연결하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안전한 미국 달러와 국채를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으로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는 막대한 규모의 전통 자본이 크립토 생태계로 흘러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뚫어낸 것과 같습니다. 결국 미래 금융시장에서 살아남을 크립토 기술은 현실 세계의 실물 자산과 결합하여 기존 금융의 느리고 불편한 비효율을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생태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만 개의 코인 중 2026년 현재 실질적인 매출을 내며 살아남은 진짜 코인들을 구분하는 단 하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투기의 시대를 지나 옥석가리기가 끝난 지금 시장에서 도태되는 코인과 살아남는 코인의 차이는 명확해졌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들의 지표를 살펴보면 2026년 현재 가상자산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은 바로 프로토콜 매출과 일일 활성 사용자 수, 즉 DAU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어떤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백서 한 장과 기대감만으로 가격이 올랐다면 이제는 주식시장의 주가수익 비율, 즉 PER처럼 코인, 시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얼마의 수수료 수익을 내고 있는지가 가치평가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이제 가상자산도 전통적인 기업처럼 실제 돈을 벌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흔히 아는 부동산과 상권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과거 유행했던 단순 밈코인이나 실사용처가 없는 내러티브 코인들은 조감도만 화려하게 그려놓고 실제로는 삽조차 뜨지 않은 유령 상가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엄청난 상권이 형성될 것이라는 소문만 듣고 부양권을 사고 팔며 투기를 했던 것입니다. 반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확고한 생태계를 구축한 레이어 1인프라 코인들은 이미 수많은 상점들이 입점해 있고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하여 물건을 사고 파는 초대형 백화점과 같습니다. 백화점 주인이 입점업체와 방문객들로부터 자리세와 수수료를 받듯 이 네트워크들은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나 실물 연계 자산인 RWA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네트워크 사용료를 거두어들이며 막대한 실질 매출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변하지 않는 디지털 금으로서 가치 저장 수단의 역할을 굳혔다면 이더리움과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들은 그 위에서 디파이와 RWA 생태계가 돌아가게 만드는 거대한 금융운영 체제가 되었습니다.
디파이 코인들이 은행 없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RWA 토큰들이 현실의 부동산이나 국채를 블록체인 위로 가져오면서 이 거대한 백화점의 거래량과 수수료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고 막대한 수혜를 입는 섹터는 바로 크립토 생태계의 파생 인프라를 담당하는 유틸리티 토큰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라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오라클이란 블록체인 외부의 현실 세계 데이터, 예를 들어 주식 가격이나 환율 같은 정보를 블록체인 내부로 정확하게 가져오는 기술을 말합니다. RWA와 디파이 시장이 월가의 전통 금융권과 연결되어 커질수록 현실의 가격 데이터를 오류 없이 제공하는 체인링크 같은 오라클 기업이나 네트워크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돕는 데이터 가용성 관련 인프라 코인들은 백화점의 보안 시스템이나 결제망처럼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확고한 기관들의 실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며 2026년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인프라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코인에 직접 투자하기 두렵다면 이 거대한 크립토 생태계의 팽창을 뒤에서 조용히 독식하고 있는 주식들은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의 분산 원장 기술, 즉 중앙은행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장부를 만드는 원리부터 시작해 중개자 없는 금융인 디파이, 그리고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RWA까지 크립토 시장은 눈부시게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코인 투자의 극심한 변동성을 부담스러워하십니다. 그렇다면 시선을 전통 주식 시장으로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거래소와 인프라 기업들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단순 거래 수수료가 주된 수입원이었다면 2026년 3월 현재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인프라 기업들은 수익 구조를 완전히 다변화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커스터디, 즉 수탁 서비스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대가로 받는 구독 모델이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새로운 투자 기회로 작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명확합니다. 기관들의 거대한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안정성과 엄격한 규제 준수 능력을 기업이 갖춰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기업 가치와 비트코인의 가격이 강하게 동조화되는 현상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선제적으로 비트코인을 대거 매집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은 사실상 주식시장에서 비트코인 레버리지 ETF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복잡하게 코인 지갑을 만들거나 보안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익숙한 주식 계좌를 통해 비트코인 생태계 성장의 과실을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이 주식시장에서 지속적인 기회를 창출하려면 해당 기업의 안정적인 부채 관리 능력과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의 장기적 가치 상승이라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전통금융권의 움직임 또한 생태계 팽창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JP모건 등 대형은행들은 오닉스와 같은 자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구축하여 기관 간 결제망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RWA, 즉 실물자산 토큰화, 흐름과 맞물려 전통 금융 시스템의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력과 기존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내재화한 전통 금융사들이 새로운 크립토 생태계의 숨은 수혜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살아남을 승자의 조건은 특정 코인의 가격 상승에만 맹목적으로 베팅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기의 시대를 지나 월가와 전통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편입된 이 생태계에서 진정한 승자의 조건은 뚜렷합니다. 변동성 높은 크립토 자산과 보수적인 전통금융 사이에서 가장 안전하고 규제에 부합하는 다리를 놓아주는 기업,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 금융 인프라의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에 입증해내는 기업이 장기적인 과실을 독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크립토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제도권에 편입되었는지, 규제 테두리 안에서 성장하는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거대한 시장을 향해 나아가는 실물자산 토큰화, RWA의 메가 트렌드까지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크립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입니다. 과거처럼 일확천금을 노리는 카지노나 단순한 투기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비트코인과 디파이 코인, 그리고 RWA 토큰들은 본질적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차세대 금융 인프라, 즉 기술 스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코인과 관련 수혜 기업들은
화제성만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월가와 같은 전통 금융기관과 협력하며 실제 우리 삶의 금융 인프라로 작동하는 기술을 가진 곳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와 세계 정세를 이해하는 관점에서도 이제 블록체인은 과거 인터넷의 도입기처럼 거스를 수 없는 기술적 진보로 받아들이고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 시장에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드로 이루어진 자동화된 계약인 스마트 컨트랙트는 여전히 해커들의 표적이 되어 막대한 자금 탈취로 이어질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규제 정책이 2026년 현재까지도 국가별로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예상치 못한 규제 철퇴를 맞을 불확실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자산에 맹목적으로 집중하는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크립토 자산을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으로 제한하여 접근하는 철저한 자산 배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주식이나 채권과 더불어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우량 크립토 자산에 감당할 수 있는 비율로만 분산 투자하는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크립토는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2026년 현재 새로운 부의 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우리의 일상적인 금융 생활을 가장 크게 바꿀 크립토 기술은 비트코인, 디파이, RWA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